찾아서 끼워 놓고 체크하려면 나름 힘들어요. 공부하기는 여러분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기출표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 언어의 자의성 밑에 가면 말소리와 의미 사이는 아무런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관계가 없다면 갑자기 색깔이 확 달라졌죠. 눈에 확 띄죠, 여러분. 색깔 마음에 들어요?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초록색을 안 좋아하는데 가장 심리적으로 안정적이고요. 공부 제일 잘 되고 눈의 피로가 제일 덜한 색깔이 초록색이래요. 그래서 초록색을 항상 이것을 이제 강조하는데 왜냐하면 저 뒤쪽에 가면 어문교정 공부하실 때 날마다 1시간씩은 반복을 해야 될 파트가 있거든요. 자꾸 봐야 돼. 눈 아프면 안 되니까. 저 개인적으로 색깔로는요. 핫핑크 막 이런 거 하고 싶어서 막 빨간색 막 야한색 하고 싶은데 눈에는 잘 띄나 여러분 그 시력에 굉장히 그 손상이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초록색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눈 보실 때 좀 편하시라고요. 중요하니까 색깔 칠해놨겠죠. 그래서 공부하실 때 수업 시간에 일단 먼저 잘 들으시고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반드시 꼭 쥐고 갈 기준이다. 뼈대다. 알아두시고 다음에 이제 집에 돌아가시면 그날 거는 복습을 하셔야죠. 예습은 안 해도 괜찮아요. 예습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예습하다가 괜히 안 해도 될 것 같지 막 혼자 하면서 혼자 고민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진짜 국어 어렵고 분량도 많다. 진짜 그 말이 맞구나. 3년을 다 해도 못할 것 같구나. 이런 생각 드는데 2달 안에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러니 예습은 안 해도 되고요. 복습은 하세요. 복습하실 때 그게 기준이에요. 중간중간 여러분 이정표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 초록색 색글씨만 잘 보셔도요. 그 어휘만 머릿속에 집어넣어도요. 거의 한 1000문제 정도의 유형이 여러 머릿속에 정리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보시고요. 자, 일단 먼저 이제 언어의 일반적 특성에는 자의성이라는 게 있고 26페이지 가면 사회성, 역사성, 추상성이라고 하는 게 있고 아래쪽에 2번에 구조적 특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래서 거기부터 한번 합시다. 시작합니다. 자, 국어 생활의 제일 첫 번째 파트가 이제 언어입니다. 그러면 먼저 이제 언어부터 들어가죠.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방금 여러분이랑 저랑요 공부했던 게 구조적 특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자, 그러면 먼저 기호적 특성에 뭐뭐 있었는지 여러분이 불러주시면 제가 무척 감사하겠습니다. 자, 기호적 특성에 뭐뭐 있었어요? 자의성, 순서는 관계없어요. 불러주세요. 사회성이 있고요. 역사성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어요? 분절성도 있어요? 또 뭐 있어요? 추상성도 있습니까? 예. 불러주신 분들 수석 합격하실 거예요. 자, 안 불러주시고 마음으로 불러주신 분들도 합격하실 거예요. 자, 어차피 수석 합격하건 합격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뭐든지 여러분 무조건 직업병이 좀 있어요. 제가 합격 이 글자에 굉장히 집착을 좀 많이 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노량진 나가실 때 합격증을 쥐고 있느냐 합격증을 쥐고 있지 못하느냐 그것만 우리가 판단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야. 그런 거 필요 없더라고요. 노량진 나가실 때는요. 합격증을 쥐느냐 쥐지 않느냐.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성질 더러워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지 않아도 충분히 합격만 하면 됩니까?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여러분 제가 얼마나 세뇌를 할 건데요. 공무원이 되시면 여러분 인격적으로 훌륭한 게 되시라고요. 제가 수업시간 중간중간에 계속 세뇌는 할 거예요. 그러니 그건 걱정하지 마시고 중요한 건 합격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에만 집착하시면 돼요. 자, 자의성, 사회성, 역사성, 분절성, 추상성, 기호적 특성이라는데요. 그러면 구조적 특성에는 2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뭔지 또 불러주세요. 규칙성이라는 게 있고요. 체계성이라는 게 있죠. 자, 여러분 이제 먼저 크게 틀을 봅니다. 기호적 특성에 들어가느냐, 구조적 특성에 들어가느냐를 가지고 시험지에 낼 수 있다고요. 다음 중에서 언어의 기호적 특성이 아닌 것은요. 1번 자의성, 2번 사회성, 3번 역사성, 4번 규칙성. 그럼 답이 뭐가 될까요? 4번 규칙성.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일단 먼저 그거 생각하세요.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를 알아야 공부하는 방법을 찾아가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현재 객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가 아닙니다. 서술형 시험도 아닙니다. 서술형 시험이라면 절대 이렇게 안 가르쳐요. 근데 객관식 시험이니까 그것을 객관식으로 가장 최적화 맞게 그렇게 몸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시험 문제 내는 방법 일단 이거 가능합니다. 기호적 특성과 구조적 특성. 근데 이건 아직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나 내년쯤에는 기호적 특성인지 구조적 특성인지 하나 골라내셔라라고 나올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시험제 제일 많이 나왔던 건 자의성의 개념 정의하고 이제 그 예문을 뽑아낸 다음에 뭐냐? 이것은 언어에 무슨 성격이냐고 이제 물어보는 거 개별적인 건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자의성부터 하나씩 설명할 텐데 기호적 특성에 지금 현재 제가 5개만 써놨습니다.
물론 이제 이러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혹시요, 그 국문과 전공, 국어 국문학과 다니시는 분들이나 또는 이제 국어 국문학과를 다른 과에 이제 다른 과 전공자인데 가끔 이제 국문과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 언어학이나 또는 문학이나 보는 견해가 교수님들에 대해서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대학에서 강의했습니다. 대학에서 강의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일괄적인 똑같은 획일화된 사고보다는 획일화되지 않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훨씬 더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이렇게 그 생수표 하나를 놓고서 기본적으로 딱 일괄적인 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옆모습에 봤을 때 이럴 수도 있다. 뒷모습을 봤을 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길들을 찾아내보는 거. 사고의 다양화. 이게 바로 인문학의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여러 가지 논문이 가능해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현재 논문을 쓰자고 온 게 아니라 시험에 답을 뽑아내자고 왔어요. 근데 시험의 답인데 답이 여러분 1번도 되고 2번도 되고 3번도 되고 4번도 답이라면 그건 절대 좋은 시험 문제가 될 수 없죠. 기준이 있어야죠. 그래서 그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다양한 견해 필요 없으니까 정확한 하나의 견해만 있으면 되니까 그 기준이 뭐냐면 규범 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7차 규범 문법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만드는 문법 교과서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기준은 국립국어원에 있는 표준어 대사전이라는 사전입니다. 그래서 표준어 사전에 실려 있는데 표준어라고 등재되어 있으면 표준어인 것이고 아니면 어떤 대학의 유명한 교수가 이건 표준어로 해주면 안 되나요? 라고 해도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가장 중요한 기준 이것만 잘 잡으셔야지 이럴 수도 있거든요. 어느 날 시험장에 가셔서 내가 지난번에 찾아본 네이버 사전에 이거 표준어라고 나왔었는데 하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해서 이의 제기하겠다고 논문을 100편을 써도요. 절대 인정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시험에 정확한 답 하나만을 요구하는 거고요. 그 하나의 답을 찾아내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기준, 정확한 그거 하나만 찾으면 되니까 공부 여러분 조금 더 깊이 있게 하셨던 분들은 국어 공부하실 때 맞다. 기준 하나라 그랬지. 그것만 꼭 공부하면 되겠지. 현재 7차 교육과정 규범 문법에는 기호적 특성이 딱 5개만 돼 있어요. 6차에는 조금 더 많았어요. 그래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저도 여러분 정확한 기준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선생이니까. 그래서 딱 5개만 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먼저 자의성이라고 하는 거에서부터 말씀드릴게요. 자의성. 제가 왜 여러분한테 국문과 다니시는 분들이 그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냐면 가끔 그 교수님들마다 다른 견해를 가지고서 의문하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발음법도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교수님은 이 발음을 이렇게 보셨는데 왜 선생님 책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까?라고 이제 질문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으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학에는 분명히 다양한 견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좋은 논문이지만 시험에는 답이 많으면 안 되거든요. 딱 하나. 규범 문법 그것만 기준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혼란스러울까 봐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요. 기본서대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자의성이라고 하는 것도 들어가죠. 자, 자의성을 공부하는 방법은 2개인데요. 첫 번째 개념정의, 언어의 내용과 형식에는 관계가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바로 이제 자의성의 개념입니다. 2번째는요. 아예 예문을 제시한 다음에 이 예문 자체를 여러분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자, 한번 볼까요? 여기다 제가 예쁜 그 그림을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정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추사 김정의 세안도에 나오는 그 집보다 더 멋있는 집을 그렸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집이라고 이름을 지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 이제 넘어가면 United States of America에서는 이것을 하우스라고 하더군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쓰고서 지아라고 읽더군요. 나라마다 이름을 붙이는 방법이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아요. 일치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떤 형식에 가지고서 사물을 내용을 가지고서 이름을 붙일 때 그 언어를 쓰는 단체에 따라서 네 마음대로 붙일 수 있다는 거죠. 이걸 바로 언어에서 뭐라고 부르냐? 자의성이라고 부른다. 아무 어렵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자의성 시험제 아까 보셨죠? 기출 표시 많이 된 거. 자, 다음 중 언어에 내용이 있을 때 거기다 이름 붙이는 것은 관계가 없습니다. 언어의 무슨 성?
자의성. 그래서 이 예문은요, 이렇게 집을 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잖아. 이런 감정이잖아요.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실제 눈에 보이는 것도 이름을 네 맘대로 붙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감정들도 이름을 붙일 때 네 맘대로 붙이는 거죠. 그래서 나라마다 전부 다 다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성이라는 자체는요, 별로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찾아내시면 돼요. 거기 본문에 보면 이제 가운데 박스가 하나 있죠. 박스에 이렇게 돼 있어요. 언어. 그러니까 언어 기호에서 여러 가지 의미가 다른데 아래쪽 가면 나라마다 그것을 표시하는 형식이 다릅니다라고 해서 love, libe, amour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심화는 차근차근 할 테니 일단 먼저 언어의 자의성이라서 완전히 꽉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 두 번째, 세 번째 가면서 심화 파트를 할 때 안 헷갈려요. 자, 일단 먼저 언어의 내용과 관계가 없다. 이게 가장 기본이죠. 그런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관계가 없다라고 전부 다 주장하는데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도상성. 이게 이제 언어의 도상성이라는 건데요. 관계가 있기도 하던 걸 무조건 다가 아니라 일부에서 언어 도상성이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자의성과 도상성은 서로 상대 개념이겠죠. 자, 여러분 이제 가장 쉬운 예 하나만 들어볼게요. 양이 많아지면 글자의 어휘의 숫자도 늘어나요. 양이 많아지면 글자 수도 늘어납니다.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아이 한 명 딸랑 있을 때하고 아이들 이렇게 할 때하고요. 보세요, 여러분. 양이 많아지니까 글자 수가 세 글자로 늘어났죠. 자, 영어에도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글자 수가 더 늘어났죠. ships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몇 개의 용어를 찾아놓은 것이 바로 언어의 도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자의성 관계없다. 도상성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거기까지. 자, 체크하고 뒤로 넘겨보세요. 이번에는 사회성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사회성. 여러분 사회성에요. 제일 중요한 말이 거기 그 초록색으로 제가 아마 체크해놨